2018년 개봉한 영화 명당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풍수가 박재상이 왕릉 자리를 놓고 권력자들과 대결하는 이야기였죠. 영화에서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암투가 펼쳐집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암투는 아니지만 풍수를 매우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릉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1450년 음력 2월 불세출의 천재이자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당초의 세종대왕의 능은 광주, 지금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헐릉 근처에 조성되었습니다. 소원왕후와 함께 안장된 합장릉이었죠. 하지만 세종 사후 왕실의 불행이 이어졌습니다. 문종의 요절, 단종의 폐위와 죽음, 세조의 장자 의경세자의 요절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를 않았던 바, 풍수가들은 영릉의 자리가 좋지 않다고 지목했습니다. 예종실록에는 오히려 천장을 위해 능을 열었을 때 현궁에 물기가 없고 제궁과 보거가 새 것과 같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장이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대모산 자락은 너럭바위 지대로 습기가 있어 썩지 않고 보존된 것이었고, 풍수가들은 이를 땅의 기운이 잘못된 증거로 해석하였던 것이죠. 조선시대 풍수 이론에서 능의 자리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쇠퇴를 암시하는 중대한 풍수적 흉조로 여겨졌습니다. 영화 명당에서 명당을 두고 갈등이 일어났듯 당시 조정에서도 세종대왕릉의 풍수를 두고 지난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세조 때 시작된 논의가 예종 때에 이르러 겨우 실행으로 옮겨졌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보수파는 한번 안장한 능을 옮기는 것은 불경이라 주장했고, 개혁파는 풍수의 흉조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불효라 맞섰죠. 1469년 예종 원년에 마침내 천장이 결정됩니다. 전국의 명당을 물색한 끝에 선택된 곳이 바로 지금의 경기도 여주 영릉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천장 당시의 풍수가들은 무엇을 보고 이곳을 명당이라 판단했을까요? 조선시대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지형, 수맥, 토질,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일종의 환경 분석 체계였죠. 왕릉 명당의 핵심 조건은 사신사 이론입니다. 사신사란 현무, 청룡, 백호, 주작 네방위를 의미합니다. 현무는 뒷산, 주산을 뜻합니다. 능의 배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이죠. 여주 영릉의 경우 능선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내려오며 능역을 감싸는 형국입니다. 청룡은 능을 기준으로 왼쪽, 동쪽의 산줄기를 말합니다. 영릉에서는 동쪽 능선이 완만하게 흘러내리며 능을 보호합니다. 백호는 오른쪽, 서쪽의 산줄기입니다. 서쪽 능선이 청룡과 균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작은 능 앞으로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영릉 앞에는 금천이라 불리는 소하천이 흐르며 명당수 역할을 합니다. 여주 영릉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진열, 즉 진짜 명당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릉의 방향입니다. 영릉은 북쪽 주산을 등지고 남쪽의 안산인 북성산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처럼 내룡이 내려오는 방향에 맞춰 좌양을 정하는 것을 승기법이라고 합니다. 땅의 생기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섬세한 조정이죠.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내룡의 방향 때문입니다.
내룡이란 산의 능선이 뻗어 내려오며 생기를 운반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영릉의 경우 주산에서 내려오는 치기의 맥이 정남향이 아닌 남남동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내룡의 방향에 맞춰 좌양을 조정하는 것을 승기법이라고 합니다. 땅의 생기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섬세한 조정이죠. 명당의 또 다른 중요 요소는 단연 수구입니다. 수구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의미하는데 풍수에서는 재물과 생기가 물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구가 너무 훤히 보이면 좋지 않다고 여겼죠. 영릉의 경우 능 앞을 흐르는 내수는 남쪽으로 흘러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최종적으로 북쪽의 남한강으로 합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좌청룡과 우백호 능선이 앞에서 서로 교차하며 수구를 단단히 감싸는 형국을 이룹니다. 풍수에서는 이처럼 물이 곧장 빠져나가지 않고 구불구불 돌아나가는 것을 생기가 보존되는 증거로 봅니다. 또한 능 앞쪽 먼 곳에는 안산이라 불리는 낮은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안산은 마치 책상처럼 능 앞을 받쳐주며 풍수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능역의 성물 배치 역시 풍수 원리를 따릅니다. 정자각은 능의 정면에서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며 재래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이 위치는 명당의 중심열에서 약간 벗어난 곳으로 생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재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점입니다. 문인석과 무인석은 능을 호위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난간석 12개의 석주에는 12간지를 문자로 새겨 놓았는데 이는 12방위에서 들어오는 흉한 기운을 막고 능의 중심을 보호하는 방위 결계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주영릉은 천장 당시 세조의 유언에 따라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았기에 따라서 12지 신상은 병풍석이 아닌 난간석 석주의 조각이 아닌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영릉이 명당으로 선정된 데는 토질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 능인 내곡동 자리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았지만 여주 영릉의 토질은 물빠짐이 좋으면서도 집안이 단단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토색과 토성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토색은 붉은 기운이 도는 황토색으로 생기가 충만한 땅을 의미하고 토성은 단단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점도로 음양의 조화를 뜻합니다. 실제로 영릉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침수나 붕괴 없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풍수적 선택이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타당했음을 증명합니다. 세종대왕릉 영릉은 조선 풍수지리학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세의 흐름, 물의 방향, 토질의 분석, 그리고 좌양의 조정까지 단 하나의 요소도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관찰의 결과물입니다. 영화 명당은 픽션이었지만 세종대왕릉의 천장은 실제 역사입니다. 풍수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지형학, 수문학, 토양학적 지식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영릉에 직접 방문해 보시면 왜 조선의 풍수가들이 이곳을 택했는지 땅이 주는 기운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와 운영시간, 휴무 정보도 잘 나와 있으니 머리도 식힐 겸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찾아 역사 산책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명당이란 결국 자연과 인간이 가장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평화롭고 환한 곳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한 트렌드,
참모 채널이었습니다.